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목감기가 다 낫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참으로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말하는 저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면 목이 지금 마티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질러도 무슨 약간 좀 이제 뭐 할머니 같은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할머니도 요즘 할머니들은 안 그렇죠. 이건 무슨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기계음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를 또 안 낼 수도 없고 소리를 안 지를 수도 없는 제 심경의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믿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기관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믿겠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죠. 항소심과 대법원 같은 경우는 뭘 기대하고 있냐? 야, 너네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권 후보야. 그리고 조기 대선 열려. 내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야. 근데 니들이 감히 나를 갖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빠르게 결정을 해가지고 나를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기대심을 일단 1차적으로 갖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는 뭐겠습니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차기 대선 내면은 바로 내가 대통령 되는데 너네가 감히 윤석열을 갖다가 빨리 결정을 안 내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심과 대법원에 대해서는 느리게 최대한 느리게 결정을 내려주기는 바라는 게 지금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찌재명에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사법부에 대해서조차도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경제, 외교, 무슨 뭐 통일 모든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내로남불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재명, 찌재명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물론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내로남불을 보여줬습니다만 이재명 이 인간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지 죄 아닙니까? 지 죄. 자기 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을 보일 수가 있냐고요. 이게 사람입니까 도대체가? 100%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재명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재명이 꿈꾸는 바대로 그렇게 돌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2심과 대법원은 빠르게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3개월 원칙에 맞게끔 원칙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은 알아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폐기 처분이 돼야 되는 이뭐 폐기 처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하등 쓸모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헌재가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6인 체제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9인 체제에서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3명의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빠르게 추천을 할 테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3명에 대한 재판관을 임명을 해. 그래서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빨리 결정을 해.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뻗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죠. 왜? 얘네들이 정확하게 8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총리 권한대행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이었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감히 총리가 뭐라고? 니까 짓게 뭐라고? 너 찌그러져 있어라. 총리가 뭐라고 나대고 있냐? 네가 대통령인 줄 알아? 네가 도대체 뭐라고 헌법재판관을 갖다 임명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바로 그때 민주당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럼 뭐가 도대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냐 아니면 황교안 총리냐 이름만 지금 바뀐 것 뿐인 것인데 황교안 총리 때 같은 경우는 총리가 뭐라고 권한대행 주제에 뭐가 지가 뭐라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나대는 것이냐 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는 야 한덕수 총리가 지금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지 총리가 권한대행이니까 빨리 정부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고요. 하다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조차도 지금 내로남불인 겁니다.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봤었을 때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주장해야 되는 건 뭐다? 6인 체제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6인 체제가 된다라 그래가지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요.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코미디긴 하지만 어쨌거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6인 체제가 됐었을 때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6인이라면 어떻게 되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장일치가 이게 쉽겠습니까? 6명 가운데 지금 4명 정도가 뭐냐?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까지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마비가 된 거, 헌재가 이렇게까지 마비가 되고 그리고 또 방통위가 저렇게 마비가 된 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민주당 너네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꾸짖었던 거, 정청래를 앞에다가 앉혀놓고 면전에다가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문영배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소장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실상 그러니까 6명 가운데 6명 전부 다가 지금 이제 추천이 돼 있는 희한한 이제 그 또라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하는데 머리 흰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활동 많이 해왔다.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6명이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6대 0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1명 정도는 분명히 뭐가 나올 수 있다. 나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진보로 분류가 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목형 이렇게 이제 4사람이 이제 나머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성향이고요.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도 중도 보수. 정영식 지금 이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보수로 분류가 됩니다. 중도 보수가 아니라.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도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정영식 재판관은 아예 그냥 보수로 지금 분류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또 뭐가 됐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재판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무슨 뭐 발악을 해도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다 운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뭐 헌법재판소에서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추첨. 신진우가 걸렸던 것도 추첨인 것처럼 이것도 추첨이에요. 이거 한 가지 케이스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과 박성재 지금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사람에 대한 이제 그 탄핵 그거에 대해 가지고 추첨을 돌렸는데 돌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주심에 누가 됐다? 정영식 재판관이 됐다는 거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의 주심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주심 같은 경우는 의견을 조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헌재의 주심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변론 준비 기일 뭐 그런 거 기일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나 진행을 하는 것이지 재판의 속도, 방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애당초 지금 정영식 재판관 자체가 보수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6인 체제였을 때 만약에 그냥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다면 탄핵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인 체제는 만장일치여야지만 그래야지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영식 재판관 혼자 보수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분 혼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대통령의 탄핵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소신 있는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그때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해가지고 석방을 시켰던 장본인 그런 인물이 바로 또 정영식 재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에 임명이 됐던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장관급이죠, 그렇죠? 거기 이제 또 임명이 된 박선영의 제부라고 하는데 제부라고 하는 것은 여동생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연결고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 광기의 시대에서도
그때도 소신을 지켰던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관계에서도 충분히 뭐가 가능할 것이다. 소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6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헌법의 뜻이고요. 6인 체제가 유지가 됐었을 때 한 명이라도 딱 한 명이라도 소신을 밝히게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되고 대통령은 지옥에서 다시금 부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로 역전의 스토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애들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이재명이 거꾸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